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최초의 용이에요. 이게 옥룡이죠. 어디냐면 지금 이제 내몽고 쪽에 있어. 여기 홍산 문화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한 6,000년 전 최초의 용이에요. 옥이에요, 옥. 용처럼 생겼죠, 이제. 이게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나온 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고리죠.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8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농사 짓다가 판 거예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한테 줘갖고 6살짜리 손주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줄을 길게 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다니던.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발견돼서 난리가 난 거죠. 크기는 약 손바닥보다 좀 커요. 이 정도밖에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면 이거 샘플 좀 싸게 팔더라고요. 사서 하나씩 나눠 가질까. 선물로 나눠주고. 이게 최초의 용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용이라는 개념이 중국에 등장해서 지금 자금성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용들이 지금 있는 거죠. 자금성 용이 만 몇천 마리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용, 최초의 용이다. 그래서 이건 자신들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제 홍산 문화가 어떻게 너희들 문화냐고, 한족의 문화는 아니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용입니다. 자, 자금성은 하나의 큰 성이에요. 도성이죠, 원래. 그쵸? 이건 도성입니다, 수도인. 이게 북경성이고, 북경성의 외성이죠, 외성. 이렇게가 외성이고, 요 안에 이렇게 내성이 있는 거예요. 내성 안에 뭐가 있어요? 황성이 있는 거죠. 중성이. 우리도 그래. 한양도성이 있고 경풍이 있듯이 구조가 돼요. 그래서 외성의 가장 시작되는 문이 바로 영정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중국에 오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북경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천단이 있는 거죠. 우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우리 어제 황구단 같은 천단이 있고, 북쪽을 넘어가면 지단이 있어요. 가보셨나? 지단에 엄청 맛있는 그 교자집 있는데, 얘네 핫한 정리동 되게 많이 오는 핫한 교자집이 여기 지단이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렬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직선상에 돼 있죠. 요 일직선상의 설계를 제일 처음에 맞춰놓은 사람이 나중에 이게 이제 원나라 때부터 수도였기 때문에 원나라 때랑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요걸 쭉 이렇게 맞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권룡제예요. 그래서 그린치보다 훨씬 100년 더 앞서서 자기들이 자오선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영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정문을 지나서 이 정양문이 바로 내성의 첫문이죠. 이 내성의 천안문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천안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오문, 남정문, 오문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자금성, 작은 그 자금성이고, 그 뒤에 경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옆이 자신들은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중난하이라고 하는, 중남해는 이제 이들에게 최고의 자리니까, 그 다음에 저 선생님 가실 때 북해공원에, 북해. 그 노래하셨잖아요, 무슨. 김일영 쌤. 바로 그거. 그런 노래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일월단이 있어요. 일단과 월단.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많은 뭐죠? 사직단과 종묘. 그렇죠. 요 안에 있죠. 태묘와 사직단. 천안문 안에 들어가시면 태묘와 사직이 있어요. 우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에 하나의 설계 쪽에 이렇게 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크게. 자, 몇 가지 그림도 조금씩 다르지만, 느낌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계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나 감각을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철도로 나타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경도 뭐예요? 이제 1900년대가 넘으면 기차가 들어와서 철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흘리겠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도성이 흘리는. 그 도성 자리들이 기찻길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를 나타냈던,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물길이죠. 엄청나게 큰 해자예요. 그렇죠? 그치. 북경선 전체를 해자로 두르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물길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쵸? 그 다음 내성도 다시 해자로 들어오고 있고, 또 뭐예요? 자금성 역시 어떻게? 해자 안에 갇혀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것을 점령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순서 주편은, 여기다 기차역이에요, 기차역. 똥짠, 석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철길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면 이 외성을 잘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철길이 나면서 다 이제 잘려 나갔기 때문이죠. 이건 이제 위에서 본 자금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오문을 지나서 요렇게 물길 있죠. 다리를 넘어서 똑같죠, 우리 금천처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태화문을 지나서 이제 요게 외전의 산전.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내전. 그 내전에 가면 양쪽에 후궁도 있죠. 황비들의. 그리고 이쪽이 동쪽에 있는 6개의 궁, 이쪽이 서쪽에 있는 6개의 동육궁, 서해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갔을까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영정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림을 놓고 막 돌린 거라서. 그 다음에 정량문 지났죠. 이제 내성문 들어갔죠. 그 다음에 대청문. 원래 대명문이었고, 명나라 때는 청나라 때 대청문. 그걸 지나야 이제 천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천안문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단문 있죠, 단문. 그 단문을 지나서 이렇게 방어가 되어 있는 오문을 지나고, 오문을 지나서 이렇게 다리 5개를 넘어서 신분마다 다르게 넘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다시 뒤에 이제 여기 원래 건물이 있는 데 그냥 생략했고, 그 다음에 건청문을 지나서 내전으로 들어가고, 그 내전을 지나서 북정문 신문이죠. 신문 나간 바깥에 경산공원이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잘 찍고 싶었으면. 자, 영정문, 동양문 이렇게 가더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쳐들어가기가.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전부 다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죠. 황색과 그 다음 황색 유리귀화들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 황색인데 요건 황색이 아니죠. 여기는 검정색이에요. 유리가 검정색 유리로 막았어요. 청색. 요 건물만 아니에요. 요 건물이 뭐냐면 바로 문현각이에요. 문현각. 역시 중국 아까 뭐가 가장 큰 고민이었죠? 화재. 불이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응? 그래서 물의 수인 검정을 놓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광화문 편에게 검정 바탕을 했다듯이 똑같이 그렇게 물의 수인 검정을 여기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잘 보이죠? 이게 검정 유리거든요. 왜? 이거는 사고 전설을 편찬한 문현각. 책을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화재에 대한 방비를 한 거죠. 사고 전설을 편찬하고 나서 전국에 보내요. 자, 문현각이 있고 다 복사본을 맞추고 실록을 사고에 보내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명원에도 있고 봉천궁, 열하, 양주 지금 다 보내요. 이름이 다 문헌각, 문소각, 문진각, 문회각, 문종각, 문난각인데 다 이름에 뭐가 있어요? 물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재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도 저는 이거 한자가 틀렸어요. 이거 자 아닌데. 그렇게 고민했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듯이 불에 대해서. 이거 이제 경상공원에서 겨울에 본 모습이에요. 아름답죠? 여기 보면 정식 현재 이름은 자금성이 아닙니다. 고궁박물원이에요. 1925년 이후로 이곳은 황새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고궁박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되게 슬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태감에 가려면 환관 거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분이 그걸 거세하고 환관이 되면은 먹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열심히 누가 와서 얘기하는 자기 친척 하나가 그렇게 환관이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촌형, 네 아들도 보내라. 그래서 보통 그것을 전문 기관에 보내서 처리를 하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그래서 이제 뭐 변변한 치료도 못하니까 몇 달을 고통스럽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려만 거의 나았어. 그럼 바로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가서 연락을 해갖고 좀 자리를 말을 해갖고 겨우겨우 드디어 군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신의 혁명이 나고 다 바뀌어가지고 궁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 얘기를 적은
나중에 증언한 한간에 정말 어려워서 좀 살겠다고 해서 그 고생하러 갔더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1925년이라는 보궁방론, 요건 안진경 글씨를 집필한 거예요.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뀝니다. 정신명, 현재 정신명은 보궁방론이죠. 이런 이제 우리 북걸도역처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물길. 그렇죠? 금수화라고 물길이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데 요 안쪽은 내금수화 바꾼. 그다음에 요게 외전. 이제 이들 말하면서 이제 전조라고 그래요. 앞쪽. 전삼조. 후 삼조. 근데 후는 원래 두 개밖에 없었어요. 명대는. 근데 청대 와서 건물 세 개가 생겨났고, 그러니까 세로줄은 뭐예요? 홀수궁. 가로줄은 동육궁, 서육궁, 짝수. 동서의 대칭을 맞추는 거죠. 숲이 있죠, 숲. 보이세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가운데 전강을 중심으로는 나무가 없지만 그 주변으로 나무 심고 하듯이 배신을 거의 같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황제의 아니 때문에 나무가 안에 있으면은 지금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그 영화에 나온 한 장면. 자,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이 이건 실제 자금성일까요? 자금성과 똑같은 세트가 있어요. 지금 저장성에 가면은 도시에 똑같아요. 자금성 실물이 안에 내장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자, 지금 자금성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좀 넘습니다. 저 세트장은 입장료가 3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영화 찍는 거 다 거기서 똑같이 찍었어요. 그냥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봤더니 세트장은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각 안에. 사진도 찍게 하고, 지금은 다 못 들어가거든. 우리는 밖에서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안에 들여다, 그 근정전 들여다보듯이.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세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비싸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싸지 그랬더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천안문이죠. 자, 원래 천안문은 명나라 때는 승천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잇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즉위를 할 때, 즉위를 하게 되면은 천안문 꼭대기에 줄을 달아요. 여기서 즉위식을 해요. 그러면 이 위에서 새가 한 마리 내려와요. 편지를 들고. 그 금봉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가 하늘의 거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걸 받으면서, 이 천선을 받으면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곳이 어디냐? 천안문이에요. 어떤 새가 내려와요? 네? 새 종류요? 새를 만들었어요. 그냥 동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새를 이렇게 줄로 해갖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로 바뀌었을 때 순치제 여기서 그 새가 내려오는 걸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구조. 그런 걸 뭐라고 하는데 금봉함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앞에 지금 아까 보셨던 그림 있죠? 여기 뭐가 기둥이 있죠? 안에도 있죠? 그쵸? 기둥이. 자, 천안문을 중심으로 안팎으로 기둥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징입니다. 이걸 화표라고 그래요, 화표. 그렇죠? 천안문 안 밖에 있는 건 뭐 어딜 쳐다보고 있죠? 바깥을 보고 있죠? 안에 있는 건 안쪽을 쳐다봐요. 방향에. 자, 요리요. 보라색 입으신 작은. 근데 안에 보라색 입으신 분. 저런 걸 사용 안 하는 걸 괜찮아. 여기 있는 초록색도 안동숙 선생 같이 보입니다. 하얀 모자. 어쨌든 바꾸고 이걸 이제 화표라고 하는데 화표는 원래의 개념은 뭐냐면 우체통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뭐죠? 상소를 올리는 통 같은. 그러니까 뭔가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랬을 때 구조로 요 위에 있는 걸 망천우라 그래요. 위에서 소리 지르는 상소로운 짐승이 위에 있고 이 짐승이 밖에서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내정을 힘써라. 황제에 뭐라 들어오시라. 망군기라고 외치고 안에 있는 애는 안에서 너무 주색잡기에 빠져 있지 말고 밖에 외정을 살피시라. 그래서 나가시라. 그래서 망군출 서로 부르는 요청이 다른 거죠. 안팎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표가 있어가지고 천안문을 중심으로 황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봉함조라고 그랬죠. 금색 봉황이 함조, 입에 조서를 물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주는. 이 함은 되게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 이 함, 입에 문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뭐죠? 청나라가 삼전도에서 한 게 뭐죠? 우리가 3개국 오들의 아니에요. 원래 요청했던 건 함벽여친이라는 거예요. 함벽여친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뒤에 자기 관을 메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항복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시킨 거예요. 처음에 인조에게. 그때 신하들이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인조가 그 정도 하면 자기들 다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합의 본 게 세 번 절하고 아홉. 이 함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잘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자, 저런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똑같이 뭐죠? 바깥에도 아까 해자처럼 왜 금수화가 있었어? 이런 다리를 건너간다. 다리를 건너서 이제 내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마오쩌둥을 이제 워낙 존경하니까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내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문을 지나서 쭉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문. 자, 우리도 뭐 경복궁 처음 짓고 나서 보니까 남쪽문을 뭐라 불렀죠? 오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로자를 써서 남쪽문이라는 뜻이죠. 자, 그것이 지금의 광화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흑내문 정도가 아마 오문이었던. 그때 처음에 문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태화문으로 가고 있고. 그 양쪽에 이 가기 전 양쪽에 종묘, 태묘가 있어요. 태묘와 사지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잘 안 들어가 보시죠. 이게 태묘의 모습이에요. 거의 황제 정묘가 비슷하죠. 우리 종묘 정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들은 중요 건물은 대부분 우진가 형태로 지었어요. 모양. 전각을. 대문은 팔짝지붕으로 들어가요. 조금 다른데 보시거든요.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죠. 잎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요게 뭐냐면 이제 사직단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특이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사직단에서 뭐예요? 땅을 5가지 색깔로 우리는 다 위를 다 하나 덮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색이 딱 구분이 되어지죠. 5색으로 땅의 색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우리는 저렇게 하고 위에 덮었다라고 하는데 왜 덮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오문이죠. 오문은 양쪽으로 가운데로 문이 3개가 있고 양쪽으로 앵문이라 그래서 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작은 문들이 양쪽에 있고 어쨌든 문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굴처럼 든데 들어가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모르는 여자예요. 저 사진 찍는 데 앞에서 딱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자, 그래서 관원이 어디서 아까 대청문부터 여기까지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내리로 들어가는 거죠. 길이가 1700m. 그러니까 그 대청문부터 계속 일직선으로 안으로 1.7km, 1.7km. 1.7km면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가는 것보다 더 먼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네 금수기를 만나면 이렇게 요 모양이 활처럼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황제가 활을 가지고 이렇게 쏜다 밖을 향해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죠? 다리가 5개가 있고. 자, 원나라의 떡도 있었어요. 이 물줄기.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명대 완성을 한 것이 거의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물줄기들은. 왜 이제 불이 나더라도 이 다리나 물 같은 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특이하게,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등장합니다. 얘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비상식, 서건동이라고 하는 거냐면, 비상시에 여기에 빨대 같은 걸 놓고 확 불면 이 안에서 구슬이 소리가 나요. 이런 거. 비상장치예요. 안에 이제 어떤. 비상벨 같은 역할. 그렇죠. 비상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롱 같은 걸 꽂고, 이게 이제 이 안에, 요 양쪽으로 있어요. 요 양쪽으로. 그래서 저기 오거나 했을 때 그걸 확 불면 안에서 호루라기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비상장치가 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서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깃발을 꽂으라고 뚫어놨나. 서건동이라는 장치, 일종의 비상장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깥쪽에 무용전 들어가는 쪽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명나라 때부터 있었던 다리예요. 아주 오래된. 그게 이제 당홍교라는 다리입니다. 당홍교라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아주 특이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중에 보면 조각들이 되게 많죠. 이게 다 사자들입니다. 여기는 사자들인데 되게 유명한 사자가 있어요. 포즈가 죽이죠. 아 뭘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조각들만 보면서 맨날 우리 조각이 되게 위트가 있고 뭐가 있다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국은 저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통일적인 구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 저런 것들이 우리들은 눈이 딱 띄는 순간 굉장히 특이하죠. 사진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진 찍기. 아 막 뭔가 이런 귀엽네. 척추 자체 이게 다르죠.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공복이라고도 부르고 폐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물을 다리에 있어요. 물을 제압한다는 뜻이죠. 물을 다스리고 이런 상서로운 꼭 용의 한 새끼 중에 하나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래 다리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게 공복이에요. 뭐랑 닮았어요? 우리 저기랑 닮았잖아요. 철록하고. 그쵸? 이게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똑같죠? 그러니까 철록은 무조건 다 물 때문에 있는 애죠. 응? 그러니까 원래 공복이라는 거예요. 철록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얘는 철록이 아니에요. 철록이란 게 뭐죠? 하늘의 사슴이죠. 하늘에 난 사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날개가 있어야지, 천마처럼. 날개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 요걸로? 그런데 왜 적어서, 얘네들이잖아, 똑같이 다 물가에 있는. 포즈나 행동을 봐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왜 철록이라고 그래요? 오직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유두공 선생님이. 그 중국의 저기 그 남양 저기에 가면은, 그 누구 종자묘 앞에 철록과 벽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실 가보지도 않았어 그분은 거기에. 제가 옛날에 거기 갈 수가 없다고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갔더니 비행기로 3시간, 기차로 6시간, 버스로 2시간 가서 그러니까 시골 동네인데 뭘 가보겠어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철록과 벽사예요. 얘가 철록이고 얘가 벽사거든요. 이들의 원래 일은 다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게 자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무덤에는 다 철록과 벽사가 있어요. 대황제 무덤에 보면 철록과 벽사가 앞에 크게 있어요. 날개가 있잖아요. 커다란. 이게 날개거든요. 커다란. 그리고 등에 이렇게 철록이라고 써 있어. 벽사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원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벽사라는 글자는 철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니까 날개가 있죠. 여기 날개, 여기 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것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얘는 누구다? 물과 관련된 공복의인데 뭔가 지금 큰 오해가 어느 한 분의 얘기로 인해서 그 얘기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을 때 물론 그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에이 어차피 상상의 동물인데 뭐 그렇게 깊게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상의 동물인데 그럼 왜 그렇게 주장을 어차피 주장하는 쪽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상상의 동물인데 아마 물가를 지킨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전. 자, 마당에서 여기를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비로소 뭡니까? 임금의 공간으로 가는 거죠. 문을 들어왔지만. 문 밖은 성이니까. 성과 전에 이제 완충 지역이 아까 보신 태화전 마당입니다. 한 200m, 가로가 200m, 세로가 130m 정도. 항상 와서 대기를 한대. 꼭 안 해도. 청나라인데. 와서 햇볕이라도 쬐고 가라고 당황해서 진지한 마음. 항상 조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는 시간이 봄, 여름에는 이제 7시, 가을, 겨울에는 8시. 왜? 북경은 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일찍, 지금 좀 춥고 한 지역이니까 그런 공간이다. 여기에,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여기 사자죠. 아까 보셨던, 말이죠. 그, 천안문 앞에도 돌사자가, 옥사자가 있었고,